1월에 들어와서 오늘 처음 또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기 전에 해야 될 일,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또 반복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되풀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장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항상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장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품질을 우리는 목표로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 능력도 어느 정도인지 확신이 갔을 때 그 양을 목표로 설정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또 우리가 선도해 가야 할 텐데,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 옷을 만들어내는 가공 순서를 확실히 정하고, 그리고 각 공정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산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그 시간을 측정하는 일들은 항상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생산 목표량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작업에 투입한 뒤에 목표량을 정하기 위한 공정별 시간을 조사하는 것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실히 시간을 측정해서 이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견본을 제작하는 사람 수준이 현장 작업원들과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은 맞질 않겠다,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은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만드는 사람 수준이 어느 선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나오면은 그 시간에다가 현재 작업을 하는 사람이 기능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맞추는 레벨링 계수라고 있어요. 바란스를 같이 해준다는 뜻으로 레벨링 계수라는 게 있는데, 그 계수를 적용시키면은 시간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레벨링 계수를 5가지로 나누는데요. A급, B급, C급, 이렇게 D급, E급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A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계수가 플러스 0.25입니다. A급은. 그리고 B급이 제로예요. 0.0이고 C급이 마이너스 0.38이고 그리고 D급이 마이너스 0.58이고 E급이 마이너스 0.97인데 0.75인데 이거는 뭐냐? 이 숫자는 시험 연구 결과 나온 수치겠지만은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A급, 우수, 이거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B급이라 그러고,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가, 그 다음에 열, 우리나라 말로 쓰면 좀 부족하다. 이거는 현재 신인에 해당되는 사람 수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각 공정별 시간을 견본을 만드는 사람이 행할 때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측정한 그 사람 수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작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시간에 이 측정한 그 사람이 행할 때 측정된 시간을 근거로 해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공정을 편성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일을 담당해야 될 그 사람이 수준이 C급 이 정도의 수준에 해당된다면은 이걸 이제 산출하는 방법은 샘플실에서 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측정이 된 시간이 있다면은 그 측정된 시간에다가
적정된 시간에다가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서 1 플러스 레벨링 개수. 이게 뭐 잘 안 보이겠다, 이게. 적어서. 이 개수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개수를 측정된 시간에다가 이걸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레벨링 개수는 다 이제 알았으니까 개수를 측정된 시간에다가 그 사람이 보통급이 됐든 뭐 어쨌든 측정된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제 작업해야 될 사람이 C에 해당이 되면은 이 시간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대부분이 마이너스네요. 그럼 마이너스 레벨링 개수라는 걸 레벨링 개수를 포함해서 개수가 0.38이면 38을 넣어가지고 1.38이 돼갔지. 플러스 하면은 1.38을 여기다 플러스한 시간으로 다시 넣어줘야 된다. 이건데 이게 이제 한번 해보면 알지만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서 제대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공정별 시간이 누가 그 공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의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대등해질 수 있는 이 레벨링 개수를 0.75, 이 개수를 다 기억하면은 이 개수를 지금 측정한 사람이 A급이면 A급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우선 아시고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알고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땐 책을 제가 다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이 강의가 한 바퀴 돌면은 뭐 한 앞으로 몇 번만 더 하면은 책을 제가 배분할 수 있는 책을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꾸준히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 나눠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각 공정별 정미가공 시간이라고 집어서 박아서 놓고 하는 순수한 시간을 쟀으니까 그 시간이 다 기입돼서 공정 분석표상에 다 기입된 후에 다 합한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정미 총 가공 시간.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옷 한 장을 만드는데 해야 될 모든 공정별 시간을 다 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 생산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만드는 시간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 생산이 되는 시간은 한 장만 만들어내고 안 하면 모를까. 여러 장을 우리가 하루 종일 8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면은 8시간 동안에 이 미싱을 해 나가는 일을 꾸준히 그 만드는 일에 시간만 쓸 수 안 되거든. 실이 끊어져서 이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기계에 바늘이 부러져서 바꿔 넣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와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피치 못할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 줄 수 있느냐가 여기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여유야, 그게. 꼭 필요한 여유가 여기서 20에서 30%를 감안해 줘야 된다. 그래서 20에서 30%를 여유를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이 25%니까 실제 BPT가 23.2초라면은 이건 실제 생산이 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대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돼요. 25%가 더 걸린다 이래 봐야 돼. 그것이 29초다 이거지. 23초 걸리는 작업의 경우 25%가 더 걸린다면은 29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SPT라 그래요. SPT는 스탠다드 피치 타임을 말하는데 이 시간대에 의해서 실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이 되는 시간은 8시간을 일하면은 993배가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이 목표로 설정돼야 되지요.
목표 자금량을 정할 때는 정미 가공 시간이 먼저 산출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요 여유 시간을 더해준 SPT를 산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일 생산량을 계산해 내는데, 이 계산해내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거든. 8시간, 이 일하는 시간을 8시간 24명이 일했을 때 29초씩 걸리도록 일을 하면은 993매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면은 이런 기준에 맞는 작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대로 여기에 준해서 공정을 편성하고 기계를 배치하고 작업 환경을 조성한 뒤에 작업에 들어간 후에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게 하는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이 또 관리잖아요. 그게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의욕을 증대시키는 일도 있고, 동작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 목표 달성을 전제로 혹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생산 목표치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25% 정도의 여유율만 낭비하고 기타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557.6초 이상 더 걸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정을 배분을 해줘야 돼. 새로. 지금 이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시간대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여유율이 25%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줘야 돼요. 그것이 생산 기술 기반 조성이라 그러는데, 생산 기술 기반을 목표가 달성 가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해 준 상태에서 작업이 돼야지,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하던 데서 또 그대로 앉아서 하고 또 그대로 앉아서 하고 뭐 안 됩니다. 그 불을 뭐 옛날에 설치해 놓은 그 형광등 밑에서 자꾸 매일 어두워지는데 거기서 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최선의 상태가 항상 유지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공정을 재편성해야 된다.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의 범위를 확실히 대조정해 줘야 돼. 이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범위로다가. 그리고 그 외에 환경을, 뭐 작업장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 하면 사람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혹은 뭐 과장님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야 작업하던 사람이 옮겨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옮겨다니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도 많이 뺏기겠지만은 그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은 또 작업물이 떨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확실히 확보돼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작업물을 놔야 되는 위치가 어디에 놔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배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레이아웃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레이아웃을 제대로 해서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작업 동작 경제의 원칙에 맞게끔, 여러분들 동작 경제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동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앉아서 일을 하면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이 바운드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집어서 여기서 박아서 여기 놓으면 끝이다. 혹은 여기서 집어서 여기서 박아서 여기 놓으면 끝이다. 이렇게 요 몸이 앉아서 움직일 수 있어야지, 몸을 일으켜야 된다든가 몸을 일어서서 해야 된다든가 뒤를 돌아가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동작 경제의 원칙에 위배돼요.
그래서 동작경제의 원칙에 맞는 동작 상태로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다 레이아우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야기될 수도 있고, 뭐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이 항상 집어서 박아서 놓고 집어서 박아서 놓고 하는 것이 리드미컬하게 계속 되풀이 동작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 리듬을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리듬을 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공장 편성이 제대로 돼야지, 내가 작업을 했는데 내 앞 사람이 뭐 늦게 해서 나한테 작업물을 연결시켜 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다리게 된다든가, 또 내가 앞 사람한테 그냥 살짝 밀어주면은 바로 집어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이 공정 편성 내지는 레이아우트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 설계를 하는데요, 목표량을 정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정해진 목표량이 그대로 주어진 우리가 여건 하에서 목표가 설정됐으면은 그런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공정을 재편성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기계 설비를 재배치해야 되는 거 하고, 그리고 동작경제의 원칙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주는 거, 이거 아주 꼭 해야 될 일이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지금보다 더 달성시켜야 되겠다든가, 또 그런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은 그걸 위해서 다시 또 정비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할 때는요, 우선 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와이사스 한 장에 말이지, 이게 숏스리브 와이사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000원이라고 제조 주문 받을 때 받았다면 이 3,000원짜리를 하루 한 사람이 8시간 작업해서 41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2만 3천 원을 번 거잖아요. 12만 3천 원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죠. 여기 뭐 재단 요원도 있어야 되고, 완성 작업원들도 또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 여러 요원들, 이 작업원들 한 반 정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면서, 또 뭐 기업의 기계가 보충돼야 되면 설비를 보완해야 될 자금도 비축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환경을 좀 에어컨도 좀 개조해야 되면 그 설비를 바꿔야 되면 그런 걸 바꾸기 위한 자금도 개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버는 전부가 월급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3대 3대 3이에요. 3은 작업 월급으로 나가고, 3은 또 무슨 설비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꾸준히 준비되어야 할 자금으로 있고요. 3은 이익금이다고 나가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뭔가 자금이 작업하는 사람들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써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잡아야 되고, 그걸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도해 가야 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전 설계, 생산 기반을 재설계하는 일, 그리고 목표 자금량을 제대로 설정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생산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을 조금 더 보완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공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작업을 원활히 못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구나. 우리 능력은, 우리 회사 능력은 얼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조사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가동연구입니다. 가동연구라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어진 8시간이 어떻게 쓰이느냐. 재봉틀 바늘이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 물건을 집어오고 보내는 데는 얼마 쓴다. 그리고 실이 끓여서 있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허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땅바닥에 재료나 제품이 떨어져서 주워 올리는 등을 위해서 또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가동연구예요. 그리고 형광등이 너무 어둡다. 그걸로 인해 갖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하는 방법인데 아주 쉬워요. 2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동연구라 그러는데, 가동연구 기법은 아주 정밀히 하는 기법이 연속관측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 설계를 위해서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순간관측법, 이렇게 있어요. 2개가. 연속관측법, 순간관측법이 있는데, 연속관측법은 항상 작업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 체크해야지. 시간이 있어야죠. 시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 가동 연구용 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체크 용지가 있어야 돼요. 인쇄되어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다가 하는데, 연속관측 보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가 의자가 뒤로 있어서 가까이 당겨 앉는데 몇 초 걸렸구나. 다시 제가 작업물을 집어오는데 몇 초 걸렸다. 박는데 몇 초 잡아먹었다. 이렇게 세세히 따라다니면서 초 단위로 시간을 기록해 나가는 이런 조사 기법인데 아주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그 한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의식을 해서 좀 불안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안 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 계속 분량을 내고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데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지를 걔만 하나 파악할 때 그걸 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지금 여율이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아는 데는 순간관측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순간관측법만 주로 알면 돼요. 그게 제일 그래도 무난해. 순간관측법은 하는 방법이라는 게 보통 1개 라인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개 라인에 24명이든 50몇 명이 있으면은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 지어서 거기서 중간 브록에서 한 5사람, 잘하는 사람, 좀 신입생, 조금 못한 사람, 기계도 특종을 쓰는 사람, 본봉을 쓰는 사람, 손잡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보통 5명을 선정해요. 대상자를. 그래서 대상자를 5명을 선정을 하면은 그 대상자와 거리를 시간 측정할 때처럼 좌측 위치에서 거리는 1.5 내지 2m 정도의 거리를 둬야 돼. 그래서 내가 앞판 쪽에서 일하는 애들 제하고 5명, 앞판 소매 등판 만드는 데서 5명을 내가 평균치가 되는 아이들로 대상자를 정했다. 그럼 하나 A, B, C, D, E 하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그 다음에 누구부터,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내가 텀을 두고 체크를 한다면은, 여기 이제 용지, 관리자 체크 용지가 이제 이런 용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용지가 복잡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여기 명기되어 있어요. 조건 정리, 무슨 제품 정리, 실교환, 고장, 판단, 기록, 수선, 작업 협의, 작업 대기, 운반, 이동, 피로, 용달, 폐업, 보조 등등 이런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일어날 만한 사항들이 다 인쇄되어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작업자 5명이 선정되면은 제일 첫 번 작업자와 1.5 내지 2m 정도 차선 위치에 서가지고 스타트 해요. 수도밭지를. 그러면 일정 간격을 정해놓고 뭐 5분이 5분 이래 가만 시계를 보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딱 고개를 들어 그걸 봐야 돼.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실이 꺼졌더라. 실이 있더라. 그러면 실 끊어지면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B라는 사람한테 또 가서 그런 위치에 딱 서 있다가 그 또 딱 위치 잡아서 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리에서 뭐 5분 단위로 해서 5분이 딱 되면 딱 보면 또 그때는 하품을 너무 하품 피로 딱 끄고 또 세 번째 아이들 또 옮겨서 그 위치에 딱 가서 또 딱 고개를 숙이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위치를 보고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걸 봐야 돼요. 그 순간에 하는 일을 체크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돌고 이렇게 해서 그 5명을 대상으로 20회 정도 체크를 해요. 그럼 이 체크된 내용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고. 그럼 굉장히 정확해요. 이런 실없는 일을 많이 하는구만. 박는 순간이 얼마 안 되는구만. 다 뭐 집 오다가 떨어뜨리다가 다시 죽고 제품을 다시 정리하고 뭐 실이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구나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설명으로 이래 하기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순간관측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그 작업자의 행위를 내가 점검해서 결과를 다 집계해서 분석해서 여기 딱 보니까 이거 가동 상태, 주작업 상태를 하는 것이 21번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집오고 넘는 과정을 체크한 것이 61회가 있었다. 뭐 그리고 제품 정리를 하는 것이 3번 있었다. 그 다음에 실 교환하는 것이 4번 있었다. 고장이 1번 있었다. 수선이 1번 있었다. 뭐 그리고 작업 협의가 4번 있었다. 이거 딱 합계내 가지고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거 가동 횟수가 너무 많구나. 참 가동이 아니라 부수 작업 횟수가 너무 많구나. 주작업이 너무 적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이유를 이제 조사를 해야죠. 어째서 그래 이거 자꾸 협의하러 다니는데 내가 사전에 교육을 해줬는데 왜 자꾸 물어보고 또 시간 다 뺏기냐 이렇게 주고 다시 수정할 걸 알고 이렇게 해서 관리 방향을 또 측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동 연구는 앞으로 공장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확실히 해야 될 어떤 아이템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장의 능력이 너무 능률이 안 나는 것이 너무 가동률을 높은 게 아니라 주작업률이 높아야 되거든. 주작업률은 바늘이 움직이는 순간이 주작업이거든요. 그 외에 집어오거나 지금 박음질이 끝나고 다른 데로 넘가주는 이 과정은 부수작업이라 그러거든요. 이 부수작업하고 주작업을 합해서 가동률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가동률이 높아도요, 주작업률이 막 낮으면은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부수작업이 많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여유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엔 부수작업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율을 줄이는 이유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여유율이 25%만 유지돼야 되는데, 무려 48%다. 이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유율 가운데서도 협의를 하는 일로 많이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그럼 여기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고쳐야 할 방향을 잡아서 관리자 회의도 하고 말이지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산 목표량을 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이 목표량을 산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또 한 가지가 공정을 재편성하는 거예요. 공정 편성을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이에요. 기계 설비를 재배치해야 돼요. 왜냐? 동작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야 되니까 이 레이아웃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할 이유가 많아져요. 해보면은 공정 편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될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지. 야, 네 애리 자는 거 너무 딸리고 이러니까 애리 네가 달아 이렇게 또 나눠주고 얘가 이거 시키고 제가 이거 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전체를 놓고 딱 재배치해서 그대로 셋업을 해야지. 그리고 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포상도 해야 되는데 그게 균등하게 편성이 안 되면은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생산 못 하는데 그 사람 맨날 꼴찌미 한다고 상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 편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배치는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통로는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관리자는 어느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겠어요. 이런 걸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관리자는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는요, 작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새 임금이 비싸고 말이지, 사람 얻기가 어려운데 관리자는 그냥 서서 왔다 갔다 결석자가 있으면 그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레이아웃을 할 때 여기는 누가 앉아서 일을 해라. 자, 여기서 시작부터 했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작업물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 사람은 여기서 앉아서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또 여기 1번 공정 했다. 여기 2번 공정 했다. 4번 공정까지 했다. 그리고 3번 공정, 5번 공정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래 나가서 뭐 6번 공정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집어서 바꿔놓고, 집어서 바꿔놓고, 집어서 바꿔놓고, 집어서 바꿔놓고 이렇게 이어가는데, 여기 사람들이 하나씩 다 앉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이 꾸준히 짚고 바꿔놓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리듬을 타는 동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게 또 생산 목표가 되는 건데, 이때 제일 끝에 앉아서 하자, 이 사람이. 6번 작업, 이 사람이 조장이죠, 조장.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에 몇 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다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이번에 한 사람이 몇 장 세야 된다면, 조장이 몇 장 만들었다 하면 다 만드는 거예요. 이 와서 내가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장, 반장만 별도 하나 두고, 조장은 다 작업을 하면서 자기 조언들을 끌어가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 공정에서 땡겨 와야 되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안 땡겨오면 가끔 서서 확인을 좀 하고 다시 땡기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역할을 조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장은 그 반에 제일 끝공정을 맡는 거예요. 제일 끝공정을 맡은 사람은 좀 쌓여도 돼. 반장 노릇하느라고 다른 시간 뺏겨서 작업 못해서 결국 끝나고 나서 마감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장은 제일 반에 끝 공정을 하고, 조장은 그 조의 끝 공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근의 그 관리자 활용 방법인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냥 말없이 말이지, 내 것만 목표만 달성하면서 다 돌아오는데, 내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래도 뒤에서 그걸 연결을 못 시켜줘서 못하면은 답답하죠, 내가. 그러니까 할 없이 내가 야, 그쪽에 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되게 만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조장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관리, 되게 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앞으로 그래 해야 될 걸 또 설명드리겠어요, 제가. 근데 일단은 생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는 작업 실시 기반을 구축해 놓고 그리고 목표 달성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재단물이 적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꾸 찔끔찔끔 재단물이 투입하니까 못하는 수 있죠. 다른 부서에 어떤 지연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재단 봉제 완성 이거 다 같이 움직여야죠. 그래서 어느 다른 부서에 잘못을 해서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서로가 그 협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을 격을 둬야 돼요. 3일 전에 재단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봉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봉제 끝나고 완성은 또 3일 후에 이어가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텀을 여유를 둬야지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겠나. 더군다나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본류하고 완전히 먼저 돼야 돼요. 본류. 카라, 카우스, 뭐 주머니 접기, 그 외에도 일반 옷 같은 거 뭐 바지 같은 거 고리 만들기, 뭐 말자재 만들기, 뭐 예를 들면 뒷주머니 접기 이런 거 부품에 해당되는 것은 본류 몸판보다도 확실히 먼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먼저 투입되고 만들 수 있도록 텀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똑같이 투입하면 안 돼요. 그 부품이 빨리 만들어지질 않아 가지고 그 생산이 그 확실히 진행되기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공장 다니면서 많이 봐왔던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탓할 게 안 돼요. 그 공장장이 잘못한 거다. 공장을 어떻게 전체를 다 같이 살리는 관리를 해야지 봉제 쪽에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공장에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은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오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오단은 이렇게 했다. 전에 할 때 이런 경험으로 봐서 이번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꾸 어느 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로 리더를 해줘야지. 그게 살아있는 공장이지. 구태의하게 옛날 그대로 자꾸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안 했어. 다 이렇게 해.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법을 자꾸 도입해 와야 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가로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조금씩 이어가가지고 생산관리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할 건데, 오늘은 일단 가동연구의 필요성, 가동연구는 두 가지 연속관측법이라는 거하고 승환관측법이 있다. 그러나 연속관측법은 한 명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할 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생산 목표량을 정한다든가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에는 순간관측법을 이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 방법은 대상자를 약 5명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그때 순간을 정해놓고 확인해서 그 순간에 행하는 상태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가면은 되는 거고, 나중에 책상 위에 앉아서 통계내고 분석하면은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자세한 것은 지금 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야 다 알지 몰라요.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언제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방문 교육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때 또 뵈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